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1957년생 단독가구입니다. 올해 기초연금을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개인연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또 공공근로를 해서 받는 소득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너무 궁금한 게 많답니다. 알베르토쌤, 기초연금 계산하는 방법을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막 알베르토입니다. 2022년 기초연금을 준비 중이신 어르신들께서는 궁금하신 것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어떻게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시려면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도 모두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전에 본인의 예상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의 소득 인정액을 구하는 공식을 설명드리면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 플러스 P값입니다.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한 후 마지막으로 P값을 더해준다는 얘기인데요. 먼저 소득평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소득평가액이란 말 그대로 신청인이 받는 소득에서 기본공제를 제외하고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는 평가액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소득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은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급여를 받는 자의 소득을 말하는데요. 기본공제 103만원에 추가공제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200만원일 경우 기본공제 103만원에 추가공제 30%를 적용하면 67만 9천원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반영되며 어르신들의 공공일자리 소득 및 자활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사업소득입니다. 여기서 사업소득은 크게 임대소득과 기타 사업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임대소득은 부동산, 동산, 권리 등의 재산을 대여해서 받는 소득을 말하고 기타 사업소득은 도소매업, 제조업 등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그럼 먼저 임대소득은 임대사업자인 경우 단순 경비율, 즉 필요경비 42.6%를 공제받으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임대소득이 월 100만원일 경우 필요경비 42.6%를 공제한 57만 4천원만 소득평가액에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단 기준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도 필요경비 42.6%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기타 사업소득은 국세청 종합자료 중 사업소득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자소득입니다. 이자소득은 금융재산, 즉 예금, 적금,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데요. 월 이자소득에서 4만원 기본공제를 차감한 후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넷째, 연금소득입니다. 연금소득은 민간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의 개인연금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데요. 기본공제 없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므로 기초연금에 매우 불리합니다. 다섯째, 공적 이전소득입니다. 공적 이전소득은 국민연금, 산재급여, 보훈급여와 같이 각종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공적인 연금소득을 말합니다. 또한 공적 이전소득은 개인연금소득과 마찬가지로 기본공제가 없고 국민연금 연계감액까지 깎일 수 있으니까 기초연금에 가장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료 임차소득입니다. 무료 임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시가 표준액 6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거주할 경우 월세에 상응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 소유 주택이 시가 표준액 6억 원이면 39만 원, 8억 원이면 52만 원, 10억 원이면 65만 원이 부모의 소득 평가액에 반영됩니다. 다음은 재산의 소득 환산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구하는 공식은 일반 재산과 금융 재산을 더한 후 부채를 빼주고 여기에 소득 환산율 4%를 적용하고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됩니다. 일반 재산에는 부동산, 임차보증금, 자동차 등이 있는데요. 먼저 부동산은 시가의 50-60% 정도 되는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임차보증금은 기본공제 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는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중고차 가격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된 부동산, 임차보증금, 자동차 등의 일반 재산의 합계에서 지역별 기본공제를 공제받으실 수 있는데요. 대도시, 특례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해지환급금 등을 모두 더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2천만 원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합계에서 부채를 공제받으실 수 있는데요. 부채의 범위를 설명드리면 먼저 은행권의 대출금은 100% 공제받으실 수 있고 임차보증금은 해당 부동산 시가 표준액의 50%까지만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연금, 농지연금은 담보대출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받으신 만큼 100% 부채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에 가장 유리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일반 재산에 금융재산을 더한 후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서 소득 환산율 4%를 곱하고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최종 소득 인정액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계산된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시는데요.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할 과정이 한 가지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P값입니다. 여기서 P는 고급 자동차, 고급 회원권을 말하는데요. 고급 자동차의 기준은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자동차를 말하고 고급 회원권은 콘도, 골프, 승마, 요트 등의 회원권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P값에 해당하는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을 소유했다면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적용되는 소득환산율 4% 그리고 12개월 분할도 받지 못하게 되니까 기초연금 바로 탈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2022년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에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많이 복잡하고 어려우셨죠? 그래도 반복해서 들으시고 앞으로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의 계산 방법을 각각 나눠서 쉽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 본인의 예상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본인의 재산과 소득의 배분배를 통해서 기초연금 수급의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예상소득 인정액을 구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네요. 그래도 선생님 강의를 매일 들으면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강의 부탁드리고 복 받으실 거예요. 기초연금 미리 준비하시면 대부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